보지라. 보지. 이제 말로 보지. 중국 발음으로는 빠오지. 이제 보지라는 말은 우리는 잘 안 쓰지. 우리는 안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빠오지라고 해가지고 신문이야, 신문. 근데 원래 신문은 우리도 무슨 일보, 무슨 뭐 주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보자가 이 보자를 쓰는 건데 이게 단인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혹시 가수 이찬원님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수 이찬원님의 팬인데, 이찬원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찬스 타임이라는 콘서트를 여는데, 그 10월 23일경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연다고 해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은 소감이 있어. 근데 한번 이찬원님이 이렇게 되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중국에서도 이찬원님 정도면은 우리 트로트가 한국 트로트가 굉장히 요즘 유행이잖아.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K 트롯이라고 해서 뻗어나가니까 중국에서도 분명히 그 경기장,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리는 이번에 연다는데 중국에서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기원을 하면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큰 규모의 그 콘서트를 열면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렇게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잖아. 근데 중국에는 그 2008년에 북경 올림픽을 열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 경기장이 거기는 뭐 혹시 지금 검색을 할 수 있으면은 나올 수 있을 텐데 북경이나 혹은 베이징이라고 치고 아 이렇게 냐오차오라고 해가지고 새 둥지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새 둥지 모양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철골 구조물을 만든 그 경기장이 주 경기장이거든. 올림픽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혹시 이차원님께서도 한번 그 콘서트를 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이찬원님의 소식을 한번 들려가지고 왔고 그 콘서트는 중국말로 자, 모일의 자에다가 부를 창자에다가 연기할 연자거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 콘서트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 연기나 이런 퍼포먼스라고 하지 흔히 우리도. 그래서 이제 연창회, 연창회라고 해서 우리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연, 연창회, 연창회라고 해가지고 콘서트를 연창회라고 하는데 우리 이차원님께서도 가수 이차원님께서도 중국에 가가지고 연창회를 반드시 열 수 있는 그 날을 기원하면서 일개 팬으로서 한번 응원을 해봅니다. 자, 내가 오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 배울 그 강의 중에서도 내가 앞서 말한 것 중에 하나 힌트가 있었어. 내가 이 가수 이차원님을 일개 팬으로서 응원한다고 그랬잖아. 오늘 배울 단어가 바로 그 개자야. 그래서 이제 정체자로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있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몇 개의 뭐 일개 시민으로서 아니면 나처럼 지금 내가 방금 전에 활용했었던 것처럼 일개 팬으로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라는 단위를 많이 쓰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하면서 우리도 받아들였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원래 정자체로는 개라고 해가지고 중국 발음으로는 그라고 해.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발음으로는 고 또는 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내가 일단은 알려주긴 하지만 연관성이 딱히 없어. 왜냐면은 일본 발음은 꼬고 우리는 개고 중국 발음으로는 그어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좀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한 한국 발음이나 일본 발음에서 중국 발음을 외울 수 있는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한 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일상 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도 몇 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 한자가 더 이상 우리의 말이
우리 말처럼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있잖아, 가게. 뭘 파는 상품을 파는 가게. 그것도 원래 우리나라 말이라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그것도 원래 한자야.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도 가게가 원래 가가였어, 가가. 그러니까 거짓 가짜에다 집 가짜. 원래 집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 먹고 자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용도가 집인데 그렇게 생겼으면서 물건만 파는 장소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가짜 가게. 그래서 가가인데 가가라고 하는 게 발음이 어설프잖아. 좀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좀 약간 딱딱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찰떡같이 좀 딱딱 달라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가거리다가 가게로 바뀐 거듯이 이것도 아마 원래는 개라는 발음보다는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중국 발음이 그어거든.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거와 유사했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단위로 쓰다 보니까 다른 말이랑 많이 쓰이잖아. 일개 시민, 뭐 몇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이랑 쓰이다 보니까 우리 발음이랑 가장 친숙하게 만들려고 원래는 발음이 이랬겠지만 개로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그렇게 알아두면 돼. 끄어라고 끄어. 근데 이거는 이제 정체차로 이렇게 쓰고 간체자는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정체자를 우선적으로 알면 나중에 내가 간체자로 만드는 그 특별 강의 같은 거를 해주면서 간체자를 외우는 거는 6시간이면 끝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거는 정체차를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워낙에 정체차로 잘 쓰이지도 않고 정체자로 쓰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어를 정체자로 쓰는 나라,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런 데에서는 물론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써도 무방해.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도 그냥 간체자로 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되고 이게 개자가 형성된 원리는 좀 어려워. 이게 나중에 내가 이게 안에 있는 게 옛날 고자야. 우리 고대 시대 할 때 그 고자인데 이 고자를 나중에 왜 고자가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려줄 기회가 있을 거야. 옛날 고자를 설명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면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게 고정할 고자거든. 옛날 고자를 네모 안에 두면은 내가 네모는 뭐라고 그랬지? 우리 원시적인 은나라 시대 쪽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대충 아마 의미가 갈 거야. 점통. 그러면 이제 점통 안에 옛날 고자를 넣은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게 고정할 고자란 말이야. 그럼 이제 고정할 고자가 사람 인자를 해가지고 그냥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찝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사실 한자를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만 우선 알아둬도 무리가 없겠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고 이 개가 나온 김에 단위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문법 설명이나 이런 건 다 배제시키고 중국어에 있어서 단위 그거를 한번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단위에 대한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고기를 몇 개, 물고기 한 개, 물고기 두 개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 그치? 물고기 뭐지?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마리를 쓰지.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두 마리, 마리를 쓰지. 그 다음에 뭐 소 같은 경우에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도 쓰지만 두라는 말을 좀 써. 그 머리 두자를 해가지고 소는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온 단위거든. 그래서 이제 이따 좀 설명을 할 텐데 소도 그 머리가 굉장히 그 독특하게 좀 이렇게 좀 특출나잖아.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새에서. 그래서 이제 소 한두, 소 이두, 삼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사람 같은 건 우리 뭐를 쓰지? 명을 쓰지. 그래서 이름 명자거든, 그게. 사람 한 명. 사람 한 명.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가 있다. 사람이 두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개자는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령 어떤,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뭉텅이, 종이가 뭉텅이 있으면은, 한 질, 두 질, 세 질,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떠한 단어마다의 특정한 성질에 맞춰서 단위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중국어에서 굉장히 영향을 맞은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말한 것들과 뭐 더 지금 내가 생각은 안 나지만 집도 있지. 한 채, 두 채, 세 채 이러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는 안 하잖아. 동물을 쓸 때 마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단위를 쓰는 게 단위에 대한 단위를 적용시키는 명사가 굉장히 많지만 이것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준 중국어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위가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다룰 순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회화를 할 때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오늘 한번 알아봤어.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은 알려줄게.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이거는 사실 그건데 이건 이제 머리두자야. 아까 전에 내가 말을 했듯이 소, 코뿔소 뭐 이런 거 있지. 어떠한 큰 동물 중에서 머리가 유난히 특출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가령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우리의 어떤 강의 모토가 뭐니? 이렇게 원시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잖아. 원시적인 시선에서 느꼈을 때, 소 머리를 잘라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단 말이야. 충분히 알 거야. 돼지 머리를 잘라서 우리도 고사를 지내듯이 어떠한 좀 약간 단순화된 덩치 큰 동물 중에서 가장 특출난 게 머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는 단어는 이 두자를 써. 그래서 가령 소를 뜻하면은 이렇게 한일자를 쓰고 머리 두자 쓰고 소우를 써서 이도뇨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 한두 이러지만 중국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단위가 가운데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소는 머리 두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단어가 挑조자야 조자. 우리 조항할 때 가지 조자거든. 이게 간자자고 번자자는 이거야. 옆에 가지 조자를 써가지고 가지가 굉장히 말라가지고 막대기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긴 형상을 뜻할 때 단위를 쓰는 거야. 가령 물고기. 아니면은 재밌게 강아지 있잖아. 강아지. 강아지도 약간 좀 길쭉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강아지. 이런 거 쓸 때 산, 挑, 고 이런 식으로 석삼자, 마디 조자, 개구 해가지고 挑, 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 세 마리. 그러니까 가지같이 이렇게 가느다라면서 막대기같이 생긴 형상을 쓸 때는 물고기, 강아지 같은 걸 쓸 때 挑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찌엔 이거는 이제 건자야 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건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뜻할 때 일 한 가지, 일 두 가지 할 때 우리는 가지라는 말을 쓰잖아. 아까 전에 티아오 그 뜻을 가지를 쓸 때 근데 여기서는 건자를 써. 사건 건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건자를 써가지고 이지엔시
이 일사자지. 그래서 이지엔실 일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건자는 왜 일이랑 그 대비되냐. 사실 한국말에도 그게 똑같이 쓰여. 자, 이지엔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의 단어라는 거잖아. 한 가지의 일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거꾸로 해봐라. 그러면은 시지엔 시지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발음으로 바꾸면은 사건. 우리도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이라고 하잖아. 사건. 무슨 일이 어떤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단위를 거꾸로 하면은 우리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쓰던 단위를 쓰고 있었던 거야.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잠깐 딴 데로 세면은 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야. 단위를 지금 내가 아까 전에 그 수량사를 쓰고 어떤 단위를 쓴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거잖아. 여기 명사. 그러면 아까 전에 산티아오고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 한 마리라는 뜻이야. 중국말로 개 한 마리인데 이게 한자는 글자 하나당 뜻이 하나가 있어요. 글자 하나당 뜻이 하나가 원칙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썼는데 아까 전에 내가 계속 이 강의를 말하면서 계속 말하는 그게 뭐냐면은 5천년의 역사, 중국에서 5천년의 역사가 오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막 생긴 거야. 이민족들과의 교류가 생긴 거야.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포함이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몽골 어족이란 말이야. 우리는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어족이 다른 개념이잖아. 근데 우리 한국말을 봐도 딱 그 느낌이잖아. 우리 한국말 중에 한 가지로 된 단어가 있니? 우리 한국말 중에 한 가지로 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니를 물어보면은 절대로 아니지. 한 가지로 된 단어가 있긴 있지. 근데 거의 대부분 한자에서 온 단어고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로 된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어절로 된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뭐 가령 된장, 고추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어로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어절 하나로만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만 쓰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다 싶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어절을 더 붙여가지고 쓰는 거야. 안정감을 있게. 이 대화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가령, 그래서 중국말로도 사실 엄마를 할 때 이렇게 마마 이거거든? 근데 원래는 이 하나만 써도 되는 말이야. 마. 이게 엄마거든. 근데 여기다가 마마 이게 정식 단어야. 엄마라는 정식 단어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라고 쓰면은 뭔가 말을 하나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우리와의 교류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도 드디어. 그래서 뭔가 어색해.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가 발전을 한 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령 자 우리나라랑 공통적인 말을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러니까 사건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그냥 일사자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일사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한 거야. 일사 단어가 대화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안 끝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단위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사건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야. 원래 인사라는 말만 하면은 충분히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 의사 전달이 충분히 가능한데 약간 다 하다 만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위를 나눈 그 사건 건자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사건이라고 한 거야. 자, 우리 중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써.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쓰잖아. 사건. 발음만 다르잖아. 그치? 자, 이런 단어 또 뭐가 있을까? 어떠한 차량이 어디를 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지. 어떠한 SUV 차량이 뭐 이런 식으로 단위야, 단위. 수레거자, 차자, 차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대의 차 한 대라고 했을 때는 이걸 앞으로 빼가지고 이량처, 이량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차라는 말만 쓰면은 또 대화에서 어색함이 느껴지니까 단위를 뒤로 빼가지고 차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버린 거야. 차량.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도 그대로 쓰고 있지. 어떠한 SUV 차량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이런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그럴 문자에다 사건 건자. 뭐라고 우리는 발음을 뭐라고 하지? 문건. 그러면은 중국 발음으로 뭐라고 하지? 원지안. 원지안. 자, 똑같아. 이것도 건자가 단위인데 뒤로 와가지고 단어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럴 문이라는 말만 쓰면은 뭔가 대화가 완성된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랑 그 중국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는 거야. 또, 자, 이거 뭐지? 빽빽한 삼자, 숲을 림자. 썬린, 썬린. 아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삼림이란 말이야. 삼림. 우리도 삼림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제 썬린, 이 린자도 단위인 거야. 이 린썬이라고 해가지고 한 숲을 지칭하는 단위. 중국은 굉장히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숲을 지칭하는 단위가 없지만 중국에는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뒤로 놔둬가지고 삼림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든 거야. 원래 그냥 숲을 빽빽한 삼자만 써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있고 또 뭐가 있냐? 이거는 이제 우리 말에서는 잘 쓰진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그 한자의 발음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워낙에 기본 단어기 때문에 하나 알아뒀으면 좋았어서 그냥 내가 말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갚을 보자, 뭐 말할 보자, 알릴 보자 이거고 종이 지자야. 그래서 이제 보지라, 보지. 이제 말로 보지. 중국 발음으로는 빠오지. 이제 보지라는 말은 우리는 잘 안 쓰지. 우리는 안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빠오지라고 해가지고 신문이야, 신문. 근데 원래 신문은 우리도 무슨 일보, 무슨 뭐 주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보자가 이 보자를 쓰는 건데 이게 단인 거야. 그래서 이지바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지바오, 이지바오 신문 한 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빠오라고만 하면은 뭔가 말이 끝나나 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단위를 뒤로 뽑아가지고 아예 기본 단어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걸로만 충분히 신문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가지고 빠오즈라고 해서 신문 아예 신문을 그냥 이걸로 정착시킨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단위가 굉장히 그 우리랑 굉장히 공유하는 단어가 많으면서 그 특기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단위를 뒤로 빼면은 그 원래 쓰는 단위를 원래는 수량사, 단위, 명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기본인데 이거를 단위를 뒤로 빼면은 하나의 단어가 생성이 된다. 원래 그 단어로만 충분히 그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 단어보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 글자만 말하면 좀 어색하니까 두 글자로 말하는 혹은 세 글자로 말해서 단어를 완성시키듯이 그런 영향을 중국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형성이 된다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어가지고 꼭 말을 해주고 싶었고 자, 이 외에도 이제 더 말을 해주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정도만 좀 알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기본 단어, 기본 회화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걸 내가 지금 6개를 좀 썼고 간단하게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좀 무슨 단어인지 한번 유추를 해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지? 기억나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요거 이제 간체자고요. 이게 이제 정체자인데 나머지는 다 정체자고. 자, 이러면은 이건 장. 우리도 종이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장자야. 그 종이를 왜 한 장, 두 장, 세 장이라고 하냐면 이게 펼칠 장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말할 때, 그래서 종이도 이렇게 널찍하게 얇게 펼쳐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종이를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장. 종이를 말할 때도 쓰지만 종이를 말할 때 거의 안 쓰지. 근데 종이를 말할 때도 쓰지만 넓고 얄찍한 펼칠 장자를 쓰는 가령 테이블, 탁자. 그래서 이장 주어즈, 이장 주어즈라고 할 때 펼칠 장자. 그 다음에 파자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움켜질 거야. 파악할 때 할 때 그 파자거든. 파악이 뭐냐면은 움켜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탁 이렇게 꽉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난 절대 이거를 까먹지 않는다. 이 의미인 거야. 그래서 움켜질 파자. 그래서 가령 어떤 컵 같은 거. 그러니까 움켜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사물을 통칭할 때 이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령 컵이나 아니면 좀 재밌는 게 의자가 이즈라고 해서 의자를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으려고 의자를 뺄 때 이렇게 움켜줘야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더 재밌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고대 의자는 등받이가 없이 이렇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움켜져 가지고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즈 의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움켜질 파자를 써가지고 써 단위를.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컵 배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베이쉐이라고 하면은 물 한 컵. 이베이쉐이라고 하면 물 한 컵. 이런 식으로 컵을 나타낼 때 쓰고 본자 같은 경우에는 근본 본자인데 책을 나타낼 때 써. 우리는 책을 한 권, 두 권 해가지고 권자가 말릴 권자거든. 그때 쓸 때 권자가 요건 좀 지울게. 이런 식으로 말건자를 써가지고 옛날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편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 있단 말이야. 두루마기처럼. 그래가지고 한 권, 두 권 할 때 그럴 때가 말릴 권자를 써가지고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번자를 써요. 근본 본자.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좀 약간 중요시하는 느낌, 학문에 대한 중요시하는 느낌을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교권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책 서자 쓰면은 미안. 2번 슈라고 해서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강아지나 물고기나 소 외에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써요. 이게 이제 다만지자인데 이거는 이제 간체자고 원래 정체자는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척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를 의미해. 다만 하나.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단어인데 이걸 써가지고 이지 뭘 쓸까? 코끼리 이지샹 이런 식으로 이 이지샹 이런 식으로 코끼리 한 마리 마리를 쓸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콰이는 우리나라 말로 괴짜인데 금괴할 때 알지? 이것도 똑같아. 금괴가 금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금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금만 말하면 어색하니까 뒤에다 괴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단위인 거야 원래. 이콰이찐이라고 하면은 금 한 덩어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뒤로 빼가지고 금괴, 우리도 쓰는 말 금괴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덩어리를 의미해. 그래서 그 금 같은 것도 덩어리잖아. 덩어리로 보통 많이 팔잖아.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이런 거를 나타낼 때도 쓰고 특히 기본회화에서는 수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현찰 대신 수표 그 의미는 아니고 손에서 나타난다. 시계 손목시계를 의미해. 그래서 이제
이 손목시계 같은 것도 그 약간 이렇게 어떤 덩어리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착안해가지고 이콰이 쇼비아오라고 해가지고 손목시계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단위가 없지. 우리는 그냥 손목시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별다른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무난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손목시계 두 개, 손목시계 세 개, 이런 식으로 개자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또 이것조차도 단위를 만든 거야. 세분화시켜서. 그런데 중국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단위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우리처럼 개를 쓰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래서 개를 써도 사실 알아듣긴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위가 워낙에 세분화되고 많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알려주려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썼는데 만약에 좀 기회가 되면은 더 상세하게 더 많이 알려줄게.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알려준 거는 내가 생각을 해서 기본 회화에선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보내준 거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니? 우리의 목표는 고급까지 가는 거야. HSK, 신 HSK 6급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 단위로는 사실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더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그 좀 안타까운 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자기 전에 한 번 듣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또 들으라고 그랬지.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걸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믿고 한번 좀 해봐. 그러니까 내가 좀 답답한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또 한 번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게 만든 강의야. 다른 공부를 하라니까. 외국어를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다른 공부 대신 할 대신에 이걸로 먼저 기초를 쌓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듣고는 이게 어느 정도 좀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